네, RPM 89쪽의 709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요. 우선 여기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보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각변환을 할 수 있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면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S제곱 마이너스 2S 그리고 플러스 K인데 K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게요. 왜냐면 우리는 그 두 개의 함수로 쪼개가지고 얘네 둘의 교점으로 실근을 판단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냥 플러스 부호를 갖는 게 편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자, 요 상태로 만들어주고 자, 지금의 상황을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s라는 이차 함수와 y는 k라는 이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s는 당연히 사인이니까요. 여기에서 이 s라는 값은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범위를 갖는 이 함수와 이 상수 함수의 교점이 생기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s-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꼭지점이 지금 s가 1인 순간이고요. 이 s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s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을 표시해주면 우리는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범위와 y는 k라는 이 상수함수가 요 범위 내에서 교점을 가지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k가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교점을 갖게 되면요. 이렇게 교점을 갖게 되면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너무 높아가지고 혹은 너무 낮아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을 갖지 않게 되면 얘는 실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K라는 친구는 아무리 높아도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고 아무리 낮아도 여기를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의 최대값 꼭지점 지점이니까요 1이 되겠고요. 여기는 S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것이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네, 7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는 요 식을 그 양변으로 갈라서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 볼게요. 우선 A만 여기다 남겨놓고 얘네 둘은 다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넘길 건데 sin x는 sin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a만 남아 있고요. 우변에는 얘가 넘어갔으니까 코사인 제곱, 그럼 얘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또 이것을 두 함수로 쪼개요. y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 함수로 쪼개가지고 자,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c-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고요.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c가 2분의 1인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C라는 녀석도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의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 마이너스 1 지점, 마이너스 1 지점이면 약간 멀죠? 여기 마이너스 1 지점, C가 마이너스 1인 지점과 자, C가 1인 지점은 얘에서 가깝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여기 C가 1인 지점을 잘라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자,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여기로 지나가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 줘야지 실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a라는 값은 아무리 높아도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데 여기는 c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최대값 1. 그리고 여기 제일 낮은 순간 여기는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5. 그죠? 꼭지점이니까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은 아무리 높아도 1을 넘어갈 수 없고 이렇게 아무리 낮아도 마이너스 4분의 5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7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요걸 만족시키는 세타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을 각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했으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자, 사인하고 세타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4, 4분면으로 봐야 되겠죠? 4, 4분면의 코사인 해보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코사인까지 포함해서 요만큼 얘는 그대로 사인 세타로 변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까지는 좌변에 남겨두고 요 마이너스 a만 넘겨가지고 요렇게 좌우변으로 쪼갤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y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1 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s의 범위는 당연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s-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아래로 블록한 함수네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그리고 여기가 s가 1인 순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s가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범위에서 요 상수함수하고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최대값 지점 그리고 최소값 지점 찾아 놓겠습니다. 최소값은 꼭지점하고 겹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고요. 최대값은 s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니까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요렇게 지나가 줘야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71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요 각변환부터 좀 막 해줘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거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인으로 변할 거고요. x 그대로 오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코사인은 음수죠. 2, 4분면. 자, 두 번째 것도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인이고요. x 그대로 오고 대신 얘는 1, 4분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하는 거니까 그대로 사인이고 사인 x. 자, 그리고 이거는 3, 4분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좀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사인은 k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우리가 두 개의 함수로 쪼갤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s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를 가질 거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세타가 아니라 여기서는 x, 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최대값 최소값을 1과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고 잡고서 풀어주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자, x의 범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x의 범위에. 그쵸? 그래서 사인의 범위가 저 간단하게 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x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다 그러면은 여기만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쓰라고 하면은 사인의 최대값인 1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인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자 0에서부터 1 요게 이 문제에서의 사인의 범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잘 보시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의 범위를 제대로 잡아놔야 이 문제의 답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로 묶고 s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s 값이 가운데 센터가 여기가 s가 마이너스 2인 지점.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까지 요거를 표시할 거니까 0이면 이쪽에 있겠죠? 여기쯤에 s가 0인 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1인 순간이 그거보다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여기쯤에 s가 1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s가 0인 순간이면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1인 순간이면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하고 아까 전에 찾아놓은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교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지나가 줘야죠. y는 k가.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0까지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7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삼각 부등식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하고 풀어야지 잘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하고 안에 뭔가 이렇게 이런 모양의 식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푸는 것보다 그냥 이 부분 자체를 t로 치환해버리고 푸는 것이 좀 더 속편하거든요. 그래서 x-3분의 파이를 이 문제에서는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자, 당연히 그러면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었으니까 t의 범위도 제한이 생기겠죠. x의 범위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요거는 3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t의 범위 제한해놓고 그러면 요식 자체는 이제 간단해졌죠. 요식 자체는 sin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사인 그래프 소환할게요. 자, 사인 그래프를 소환해가지고 사인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그러면 2분의 1 라인 커야 되겠네요. 이렇게 2분의 1 라인. 자, 그래서 2분의 1보다 사인 값이 더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가 되겠죠. 요렇게. 물론 지금은 우리가 t의 범위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사실 여기도 이렇게 연장을 해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쪽 부분은 2분의 1보다 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점이 얼마냐? 요거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는 대칭성을 보면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아, 그래서 요 범위는 x값의 범위로 따지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자, t의 범위가 지금 우리 t 찾고 있는 거죠. t의 범위가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거쳐서 우리의 목표는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로 넘어가 줘야죠. 자, x라고 하는 거는 t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x는 t 플러스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파이씩을 더해주면 x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자,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하면 6분의 7파이가 되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 베타가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6분의 10파이가 되는 거니까 3분의 5파이 요놈이 답이 되겠네요. 네, 714번 문제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코사인 그래프를 소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중에 우리는 세타가 0부터 파이 이 상황에서만 볼 거니까 사실 이쪽 그래프 중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끊어가지고 이 뒤에 그래프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울까요?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거는 마이너스 1 거의 근처에 이렇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은 요 중간에 이렇게 y는 2분의 1 조금 올릴까요? 네, y는 2분의 1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요 빨간 두 선의 사이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좀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등호가 없지요. 그러니까 2분의 1과 같아지는 요 지점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자면. 자, 근데 여기는 등호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지점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 3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두 번째 포인트죠. 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요.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돌아왔다? 그럼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서 요 범위가 이제 세타의 범위인데 여기는 색칠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3분의 파이는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등호가 안 붙고 6분의 5파이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등호를 붙이고 해서 요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보면은 아이고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요게 답이고 등호를 잘 체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네, 71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는데 요 식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 이거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탄젠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탄젠트로 만들어서 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탄젠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부등식이니까. 그쵸? 우리가 부등식의 양변을 무언가로 나누려면은 그 녀석의 부호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면 부등호 그대로 유지, 음수면 부등호 뒤집어줘. 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코사인 x로 양변을 나누려고 그러면 코사인이 양수일 때, 코사인이 음수일 때 이걸 다 쪼개서 풀어야 돼요. 그쵸?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자, 사인 그래프 소환하고 여기에 코사인 그래프도 같이 겹쳐서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죠.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다는 건 위에 있다. 그러니까 빨간 그래프보다 파란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요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하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교차되는 지점이니까 45도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시 한번 교차되는 지점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와서 4분의 5파이 지점이죠.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것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x는 4분의 파이 이상, 4분의 5파이 이하. 요렇게 딱 써놓으시고 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요거 합격이고 요거 합격이고 요거 합격이고 얘도 합격이죠. 근데 얘만 벗어나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6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이 나왔네요. 연립부등식.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일단 풀기 위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얘는 코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예요. 자, 그런데 알파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사분면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파의 범위,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 그러면은 자, 코사인 그래프 소환해가지고 코사인 그래프 소환해가지고 코사인 그래프에서 1사분면만 볼 건데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거보다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인데 1사분면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 똑 잘라야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지점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요 지점이 6분의 파이 지점이죠. 6분의 파이 지점이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파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이나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x 값으로 따지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말하는 거잖아요.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게 알파의 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은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사인은 훨씬 쉬워요. 사인은 알파 값이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는 거니까 알파가 그 45도,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딱 요거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의 알파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등호를 안 붙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따져봐야 되니까 공통 범위면은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요게 공통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요 연립 부등식의 해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알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베타는 뭐냐면요.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전에 이제 나왔던 표현인데 자, 암기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을 하나 그려봐요. 그럼 여기 지금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요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게 지금 y축에 대해 대칭인 두 동경이죠. 그럼 이 두 동경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크기가 알파면은 여기도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각의 크기를 합치면 180도 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라고 하면 그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합이 파이, 그리고 뭐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플러스 몇 n파이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지금의 상황은 요거하고 요거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는 1사분면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y축에 대해 대칭이면 베타는 무조건 2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뒤에다가 2n파이를 안 붙여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베타의 범위를 찾아보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요. 자, 먼저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해주고 부등호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이를 더해주면은 여기다 파이를 더하면 그게 곧 베타가 될 거고, 자, 여기다 파이를 더하면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다 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가 돼서 자, 이것이 바로 베타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30도부터 45도까지란 얘기잖아요. 30도부터 45도.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려가지고 30도의 동경 그리고 45도의 동경 이 두 개 그리면 이게 3분의 파이의 동경, 아니 6분의 파이의 동경, 요게 4분의 파이의 동경.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지금 알파라는 각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각을 그대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베타라는 각은 자, 이렇게 된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대로 요 영역을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고, 이거 6분의 파이 30도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이쪽은 120도의 동경이니까 150도의 동경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베타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다. 4분의 파이에는 등호가 붙어 있었고 6분의 파이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었으니까 얘한테는 등호를 붙이고 얘한테는 등호를 붙이지 말자.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면 이 범위를 그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그려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